네, 안녕하세요. 1인격 아카데미의 장 대표입니다. 1인격 아카데미인데 제가 조금 부동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다 올려야 될지 몰라서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게 2013년, 12년, 13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전세 회사원이었으니까 전세로 살다가 생각이 없었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부동산을 처음 투자를 해봤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내가 살 집을 매수해 본 거죠.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빌라였기 때문에, 서울 중심의 빌라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내 집이 만약에 3억이라면 내 옆에 있는 아파트는 4억 5천인가 그랬어요. 근데 못 샀죠, 전 당연히.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제 집이 3억이라면 3년 뒤에 3억 5천이 됐습니다, 빌라가. 그 옆에 4억 5천이었던 아파트는 9억이 됐어요. 그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였거든요. 바로 1분만 가면 되는 아파트. 아니, 같은 지역에, 같은 동네에,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구나. 그래서 다들 아파트라고 하는구나. 사실 빌라도 살아보신 분들은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지방에 아파트 하나를 더 매수하고 돈이 생기는 대로 지방의 아파트를 계속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좀 더 생기자 서울 쪽에 아파트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익산업센터, 또 전국인 지익산업센터를 매수를 폭발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그리고 나서 건물 매수까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건물 매수할 어떤 100%의 타이밍은 오지 않았지만 한 7, 80%까지 근접했어요. 근데 그때 계속 고민되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만약에 공실이 생기면 내가 이 이자를 메꿀 수 있나? 이 고민을 정말 많이 오래 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은 전 어렵다. 지금 당장 내 사업 모델로는 여기에 만약에 월 한 6, 700의 마이너스가 난다. 저는 못 메꾼다 라고 판단을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때 선택의 여진이 있었어요. 기존의 자산을 다 정리해서 건물 하나 사느냐, 아니면은 이걸 유지한 채로 돈을 더 벌어서 이걸 사느냐, 이 차이였는데 결국에는 기존의 자산을 유지하자라고 판단했죠. 저는 그 당시의 선택은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건물이 굉장히 고가였고 월세를 제가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정을 좀 더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건물을 살 수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하락이 오기 시작하죠. 22년 9월부터 쭉쭉쭉쭉 와서 지금 벌써 3년째죠. 내년에 좋아질 거다, 내년에 좋아질 거다 하는데 경기 하락의 시작은 금리의 인상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바지는 아니지만 금리는 많이 내려가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갖고 있던 자산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안 찾을 때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안 일어나는구나. 주식 같은 경우는 팔 수는 있어요. 내가 손절하고 100만 원에 샀는데 30만 원 됐어요. 70% 손절하고 30만 원을 건질 수 있죠. 부동산은 내가 4억짜리를 3억 대출에 샀어요. 그럼 나는 1억을 투자했으니까 3천만 원을 건지고 싶어서 팔려고 해요. 안 팔려요. 안 팔리고 못 팝니다. 예. 그걸 제가 겪으면서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만약에 내가 함부로 했을 때 나는 과연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해요. 왜 특히나 대출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정말 많이 힘든 시기를 겪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풀 레버리지, 풀 대출이 항상 좋다고 강조를 하고 주변에 추천도 하고 댔는데, 나중에 들었던 생각, 지금에 드는 생각은 정말 무지에 쓸 수 있구나. 내가 앞으로는 대출 비율을 20%, 30% 낮추자. 다만 내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플러스가 됐을 때 빨리 팔고 나오자. 대출의 비율은 무조건 낮춰놔야 어떤 경기의 하락에 대비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선 이자가 높아지죠. 금리가 올라가면.
두 번째는 은행에서도 대출비율이 높은 사람을 위험군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실하고 나는 잘 갖고 있는데 갑자기 회수가 들어옵니다. 대출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대부업보다 더 안 좋은 게 은행 대출이다 라는 생각했고요. 은행은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대출 금액을 올리죠. 대출 이자를. 그리고 대출을 못 갚으면은 경매에 넘깁니다. 그 와중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굉장히 무섭고요. 이게 이래서 정말 집 투자를 잘못하면은 어려워질 수 있구나. 사실 어떤 이론적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예. 예를 들면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뒷차가 박아버리는, 생각지 못하잖아요. 보통 앞에서 오는 위험은 인지를 하는데 뒤에서 오는 위험이었다는 거죠. 되게 좀 신선했고 이거를 잘 이겨내겠지만 잘 이겨내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예상을 못하겠구나 아무나 이 생각 많이 해서 앞으로 어떤 다른 분들도 많이 어떤 투자도 하시고 하실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부동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얘기는 되게 민감하고 사실 또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제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언젠가는 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이야기는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제가 잘난 줄 알고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다가 또 그렇지 못한 결과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를 위해서라도 꼭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뼈에 새겨야 된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을 몇 번 겪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투자자, 제대로 안정적인 어떤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호 회장이라고 김밥 CEO라는 책 쓰신 분 있어요. 저도 한 번 만나 뵀죠. 정말 우연찮게. 근데 그분의 책을 봤을 때 대출이 하나도 없다. 본인은 어떤 수많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라고 그 근거를 찾아봤더니 이전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해봤고 그걸로 너무너무 힘들어봤던 상황이 있었다. 역시나 이분도 겪었구나. 보통 사람들은 대출의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누군가 대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즐겁게 받아들이지만 말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부동산 또 이런 어떤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